서울과 경기 지역 4개의 기초단체장들이 김포에서 부천, 강동구와 하남까지 연결하는 GTX 노선을 정부 계획에 반영해달라며 공동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 자체 매립지 인천 에코랜드가 들어설 영흥도에 방문해 주민들에게 영흥 지역 발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3배로 올랐지만 현장 불법 주정차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남이 버린 물건을 집안에 쌓아두고 버리지 않는 이른바 저장 강박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지원 조례까지 만들었는데요. 소외 이웃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GTX D 노선에 대한 지역민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 시위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지역 4개 기초단체장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개 지자체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도권 동서를 연결하는 GTX 노선을 정부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요구입니다. GTX-D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원안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들 도시와 서울을 지나는 광역 노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도 언급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도시의 기틀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정부 정책에 역행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논란이 된 김부선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도 내놨습니다. 국토부의 잣대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토부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GTX B 노선과의 연장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B 노선이 동서를 잇는 구간으로 추진돼야만 차별 없는 교통정책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GTX-B 노선과 공유하는 이러한 새로운 계획들, 언론상에 비춰지는 건데요. 저희들 아직 그 얘기 못 들었거든요. 공정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합리성도 없다라고 봅니다. 동서축이라고 하는 새로운 노선으로 검토돼서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동서남북에 많은 시민들이 교통복지를 누리는 것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한편 이날 김포와 부천, 하남, 경기도 3개 기초의회에서도 공동 입장을 내고 동서축을 잇는 GTX D 노선을 정부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천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새롭게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인천 청라의 한 견본주택과 관련돼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 접촉자 등을 포함해 관련 확진자가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부천의 한 교회에서도 교인과 가족 등 모두 11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과 추가 접촉자 확인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일 기준 부천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20일 인천 에코랜드가 들어설 영흥도에 방문해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에코랜드의 안전성과 영흥 지역의 발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지역 주민들과 장정민, 옹진군수 등 지역 정치권이 함께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특히 영흥 제2대교 건설과 주변 지역 발전 계획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영흥발전 종합계획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 불법 주정차면은 지금 이거 주정차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과태료 기준이 올라간 건 아세요? 12만 원으로? 예, 알겠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의 3배로 인상됐습니다. 이후 약 열흘이 지났는데요. 지자체 단속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에서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계양구에서도 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한 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바로 옆에 버젓이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경고장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단속된 차량은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과태료가 인상돼 승용차의 경우 일반 도로의 3배인 과태료 12만 원이,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속 규정이 강화됐지만 학교 앞에서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한 차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지금 갔다 왔다니까 운행하고 지금 잠깐 화장실 가느라고. 그거 오줌 여기서 싸? 취재진이 불법 주정차임을 알리자 이를 무시하듯 창문을 올리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한 거 아세요? 창문을 닫은 운전자에게 제 차 불법 주정차임을 알리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기 불법 주정차면 말씀드린 시동 껐어요? 지금 이거 주정차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정차 자체가 안 되세요, 여기는. 지금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괜찮으세요? 여기가 지금 불법 주정차 자체가. 다시 치지 마세요. 지자체 단속반이 매일 학교 앞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단속된 차 앞에 다시 주차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왜 내 차만 단속됐지? 왜 다른 차는 안 했어?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오는 7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이 폐지되고 10월부터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 점차 단속 규정은 강화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무책임함 속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심지어 밖에서 온갖 잡동사니까지 내 집 안으로 들여오는 문제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른바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는 이 질환이 원도심 내 새로운 지역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죠. 이 기자, 부천 원도심 내 일대에서 저장 강박 가구들에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요. 무슨 일입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이 저장 강박은 주로 고령층 또 노인 가구가 많이 사는 옛 동네, 그러니까 이제 원도심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부천에 살고 있는 맞습니다. 예. 부천에 살고 있는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노인 가구의 집인데요. 이제 사업 실패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고물 수집 등으로 생계를 좀 이어가다가 화재로 인해서 전체 소실이 됐습니다. 이후에 정신적인 우울감을 호소하면서 강박 증상이 발현돼 쓰레기나 버려진 물건들을 이제 집 안으로 모으기 시작을 해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도 없이 이제 물건들이 집에 쌓여버리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또 부천 중동에서는 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한 60대 여성이 집안에서 최소한의 이동 거리만 좀 제외한 채 버려진 집기류 등을 모았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한 결과 심지어 이제 난로, 잡동사니가 쌓인 집 안에 이제 난로를 켜두면서 위험한 상황에 또 몇 차례 있었고요. 네. 또 사회복지기관들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또 이게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파악을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세입자, 월세 사시는 분들이 좀 있고 임대단지 같은 경우도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노후된 주거지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당사자 설득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막상 또 하신다고 했다가도 다음 날 되면 또 안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저희가 지금 함께 본 사례들이 모두 이제 저장 강박으로 인한 좋지 않은 상황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저장 강박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입니까? 네, 저장 강박은 자신의 이제 필요나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물건을 일단 계속 저장을 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일종의 이제 강박 장애로 구분이 됩니다. 또 저장 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이제 가졌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이 저장 강박 의심 가구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당연히 정신적인 치료가 수반이 돼야 할 텐데 지금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고 또 우리 지역, 부천 지역에선 저장 강박 사례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늘어가는 이 강박 저장 가구와 관련해서 이 지역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천시 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개인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해결할 방법이 묘연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러한 증상이 보이는 분들이 본인의 동의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고 또 정신보건건강지원단체나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서 치료료까지 연계해 주실 수 있고요. 네,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생활 폐기물을 수거해주고요. 또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의 대상자를 연계를 하고요.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 또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부천시 의회에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부천에는 30여 가구 정도가 이제 고위험 사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는 이게 그닥 좀 많은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원도심이나 일대 이제 임대주택에서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나 또 화재로 연결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다라고 판명이 됐을 때에는 대상자 동의를 받아서 정신과 치료 그리고 치료비와 관련된 연계를 진행을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상자 약물과 증상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사례에서도 좀 설명을 했듯이 단순히 한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에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지난 2월에 또 부천 심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살고 있던 주민 한 명이 숨졌는데 이 화재 사건 역시 집 현관부터 쌓아놓은 이 물건들이 원인이 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지역사회에서 보다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까지 지금 제정이 된 만큼 역시 주변 의심 가구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관계 기관에 빠르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화 기자였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전과 관리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기 인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평구 상곡 1, 2동, 청천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병기 시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한강하구 보전관리 조례안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한강하구는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수역으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철새가 머물러 가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상위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고 관리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한강하구의 경우 우리 인천시와 함께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등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곳이지만 다양한 관리 및 보호가 있는 한강 상류에 비해 하구 쪽은 각종 쓰레기 등 관리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선도적으로 한강 하구 전체의 수질 및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까? 네, 주요 내용은 한강 하구 보존 관리 기본 원칙, 국가 등과 협력, 통합관리협의회 설치와 운영, 한강하구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인천시 한강하구 관리센터 설치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한강하구 관리센터를 설치해서 한강하구의 생태와 환경 보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비용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강하구법이 제정되면 국비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돼서 추후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와 매칭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치영 내 한강하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의 기대 효과까지 알려주시지요. 네, 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역 내 한강하구 관리 범위는 지역과 수역으로 나뉩니다. 지역은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관할 전체이고 수역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휴전선 중립 서쪽 끝에서 말도, 부름도, 주문도, 장봉도, 신도, 영종도의 운서 IC 인천대교를 잇는 선내의 인천광역시 관할로 지정했습니다. 한강하구는 생태적으로 환경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령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한강하구 인접지역은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강서, 경기, 김포 등 여러 곳이 포함되어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해야만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상위법이 성공적으로 제정되면 우리 인천시를 필두로 한강 인접지역에서 한강하구를 함께 관리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앞으로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서 쓰레기 문제 등 방치된 한강하구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설명해 주신 인천시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전과 관리 조례, 이것 외에도 또 자연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우고 계신 계획 있으십니까? 예, 현재 인천 섬 생태 및 질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생태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인 섬을 168개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점을 활용한 관광자원이나 자연보존 정책 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 섬의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각 섬의 생태 지질학적 조사 연구를 통해 섬 고유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정책을 제언하여 우리 인천섬이 300만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수도권의 섬세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병기 인천시 의원이었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 1인 방송과 지역 채널의 협업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1인 방송과 지역 채널이 지역에 가치 있는 콘텐츠를 함께 기획하고 제작하도록 협력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 1인 방송 대상과 1인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수상작 등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를 지역 채널에 편성하는 데도 힘쓸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13조 3,353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인천시는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시는 이번 추경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114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특히 지역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인천 이음 캐시백 예산을 3,201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마을 재생 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에 1,4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 등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도 681억 원을 투입합니다. 인천시는 오는 6월 시의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 복마감 4기 투병 중인 권순욱 뮤직비디오 감독이 소셜미디어에 쓴 글입니다. 가수 보아의 친오빠인 권 감독은 몇 년 전 1년에 뮤직비디오 70편을 만들 만큼의 과로와 스트레스 속에 스스로를 괴롭혀 암이 걸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0살 젊은 나이에 생애 마감을 경고받은 그는 하지만 기적에 모든 걸 걸어보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낸 건데요.
많은 이들이 쾌유를 빌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주지도 받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권 감독의 쾌유를 빌며 오늘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힘든